한동훈 자신도 창피할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법조인의 장관까지 했는데 결국 하는 일이라고는 대통령 오른팔, 하수인에 불과하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한동훈 관련 소식이 윤석열 뒤통수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대구를 찾았던 날,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영에 예정된 기차를 타지 않고 밤늦게서야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수록 국민이 윤석열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지를 모르나 봅니다. 말 그대로 총선을 향한 들뜬 속내를 숨기지 못하는 뜻인데 얼마나 꼴 보기 싫은가요? 심지어 전여욱이라는 사람은 BTS급 정치 아이돌이 탄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간담이 서늘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던데 역겨워서 도저히 못 봐주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스마일센터를 방문한 한동훈은 사실상 대구 시민 핑계를 대면서 기차를 못 탔다는 듯 말합니다. 한동훈은 저는 평소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왔다며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웠다는 등 이런 말을 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보란 듯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공개 행보를 펼친 겁니다. 말로는 예정된 통상적 방문이라지만 총선이 국민의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총선을 향한 들뜬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이지 않나요? 몰려든 촬영 요청에 기차표까지 취소하며 3시간이나 사진을 찍었다는데 출마 생각에 무척이나 설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부인까지 띄워주고 있죠? 지난 15일 하루 동안 대다수의 언론은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의 사진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은 진 변호사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연말 이웃 돕기 적십자 행사에서 선물 포장을 하는 모습이었죠. 수십 개의 언론사가 진 변호사 관련 기사와 사진을 보도하자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한 장관 측이 언론을 부르거나 사진을 뿌린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은 다급한 듯 언론과 접촉하거나 사진을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변명은 배우자는 역대 정부 국무위원들 배우자들이 통상적으로 해온 봉사활동 행사에 현직 국무위원 배우자로서 참여한 것이고 그날 이전 원래 봉사에도 다른 국무위원 배우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참여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가 등장한 후 스포트라이트를 얼마나 받았나요? 이미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언론들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실에 윤석열보다 김건희 사진이 더 많은 것과 비슷한 것이죠. 지금 진 변호사 관련 보도에서 다루는 내용만 봐도 현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진모 전 검사는 2015년에 서울의 한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며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재조명하지 않는 사건이죠. 당시 KBS 뉴스에서는 후배 여검사들을 상대로 한 진 씨의 범행은 하마터면 영영 묻힐 뻔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준원 기자는 이에 대해 진 씨가 사건 직후 사표를 내고 대기업으로 옮겨갔고 당시 검찰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전직 검사의 아들이자 고위 검사의 처남이라는 진 씨의 배경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고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폭로 후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 부적응자 취급을 받으며 왕따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서지현 검사의 검찰 미투 폭로 이후 만들어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진 씨를 불구속 기소하며 재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제기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의혹 고발은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각각 기각됐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처남, 진모 검사의 1심 선고기사가 한 줄도 안 나오도록 처남 선고할 양승태 대법원장을 소환한 사람이다. 지난 2020년 MBC 이면주 기자가 페이스북에 당시 한 검사장님 동료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며 올린 글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실제로도 진 씨의 성추행 1심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으로 거의 묻히다시피 했죠. 지금 많은 언론이 한동훈의 부인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주목하는 이유는 한동훈의 총선 출마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진 변호사를 비중 있게 다룬 만큼 진모 검사 사건도 언급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게 참 언론들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진은정 변호사의 사진과 서울대 법대 학력, 김앤장의 이력만 나왔지 진 씨와 연관 있다는 기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언론을 자기들 입맛대로만 하려 하는 현 정부의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이미 KBS는 나팔수 노릇을 하기 시작했고 국민들 반발은 시작됐습니다. MBC, SBS, TV조선,
JTBC, MBN, 채널A가 17일자 메인 뉴스에서 초유의 행정 시스템 마비를 첫 번째 리포트로 다루며 시민들의 불편을 전하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KBS만 에이펙 정상회담을 첫 번째 리포트로 다루며 윤석열의 정상회견을 홍보했는데요. MBC 메인 뉴스는 민원 서류 발급, 온종일 먹통, 전국이 발만 동동 리포트를 맨 앞에 배치했습니다. 뒤이어 대출도 못 받고 어떡하란 말이냐, 원인 파악도 못하는 정부, 초유의 대규모 행정 시스템 마비, 언제 복구되나 리포트를 배치했습니다. MBC는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국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안내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다고 비판했고요. SBS 메인 뉴스도 꼭 떼야 하는데 발동동, 전산망 마비의 민원서류 중단 리포트를 맨 앞에 배치했습니다. SBS는 더 큰 문제는 인증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선 다른 마땅한 대안도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TV조선 메인 뉴스도 행정 전산망 온종일 마비, 등본 등 민원서류 발급 대혼란, 정부24도 먹통, 행안부 복구 중, 원인 파악은 아직 리포트를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배치했습니다. TV조선 역시 행안부는 구체적인 장애 원인이나 서비스 재개 시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방송 뉴스가 행정전산망 마비를 톱으로 다뤘지만 KBS만 유일하게 에이펙서 한일 한미일 정상회동, 한중회담도 열릴까 리포트를 톱으로 배치했습니다. KBS는 각국 정상들은 일정을 촘촘하게 쪼개서 치열한 정상회교전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공식 회담을,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리포트 내용도 살펴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7번째 만나는 기시다 일본 총리를 가벼운 포옹으로 맞이합니다. 한일 정상은 양국 관계가 완전히 복원됐다, 입을 모았습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말 그대로 박민의 방송, 윤석열의 방송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에이펙 회의장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청했고 몇 분간 대화가 이어졌다며 윤 대통령의 덕담의 시 주석은 한중 협력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방송사가 1분여 또는 67초라고 밝힌 것과 달리 KBS는 몇 분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윤석열 친화적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정부24마저 행정망 먹통의 민원인 불편 리포트는 네 번째에서야 나왔습니다. 지금 박민 KBS 사장이 KBS ETV 더 라이브를 폐지하고 뉴스 앵커를 일방적으로 교체하면서 시청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집단적인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도 본격화되면서 박민이 KBS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박민 취임 이후 KBS 뉴스9은 지난 17일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징역 1년 확정 소식을 지상파 3사 전형 메인 뉴스 중 가장 후순위 30개 뉴스 중 무려 17번째로 다루면서 공정성 논란은 이미 시작되고도 남았습니다. KBS 구성원들은 박민이 취임한 지 나흘 만에 KBS가 지난 5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시스템이 한순간에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걸 목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것이죠. 지난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하면서 시청자들이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을 방법이 생겼습니다. 차후 가산세 등 추가금을 물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는 시청자들도 8월 이후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수신료 수납률은 평균 99.8%로 100%에 가까웠는데요. 그런데 분리징수 시행령이 공포된 뒤 8월 수납률은 96%, 9월에는 94%대로 떨어졌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두렵지 않은가요? 국민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걸 당신들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